촉에서 충돌하는 쌍방의 정체는 여러분들께 공개 안 했습니다. 화두로 여러분들께 던져드린 거예요. 다섯 번째 요점이 긍정식 세 법이 함께 갈 때 촉은 벌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긍정식 세 가지 법이 절대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왜? 함께 가는데 어떻게 충돌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 원어인 쌍가티 뭐 세 가지 뜻이 떼갖고 번역했던 쌍가티 할 때게 이 쌍가티와 아주 유사한 말 중에 하나가 쌍감이라고 있어요. 인도 말에서 쌍감하게 되면은 강물이 합류하는 걸 쌍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바라나시라고 하는 지역 조금 전에 야무나 강과 겐지스 강이 합류를 해요. 그 합류하는 지점을 쌍감 지역 그럽니다. 인도에서. 그럼 강물이 합류를 하면 어떻습니까? 짐짓 모이는 것 같지만 모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뭘 합니까? 그 강물들이 이제부터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식 3, 4가 함께 간다고 했기 때문에 함께 가는 놈들끼리는 절대 안 부딪힙니다. 마주 와야 부딪히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돌의 정체가 긍정식 3, 4는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은 함께 가니까. 그래서 긍정식 3, 4는 함께 가기 때문에 충돌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촉을 부딪힙니다. 충돌이다라고 했다면 도대체 뭐와 뭐가 부딪히는 거냐? 문제가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은 자정성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판단하여서 나에게 들고 오면 나의 조그마한 건의로 그것은 맞다 틀렸다를 확인시켜 드리는 데까지는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제 이야기의 취지였고 여러분들께 그 쌍방의 정체를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모토다라고 하는 것. 잘들 이해를 하셨죠? 한번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공부를 하게 하는 공부지 공부를 더 이상 안 하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궁금해하면서 불교 공부에 매진할 수 있으면 저희 이번 학기 강의는 대성공을 거둬 이렇게 자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감안하시고 자 이제 육상 이야기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다. 항상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은 어원 분석부터 진행을 한다. 그런데 이제 상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쌍, 전야. 이 전야라는 어원은 기본적으로는 알다. 그리고 이번 경우는 우리가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도 이 알다 속에 집어넣는 거 무방합니다. 아는 거고 판단하는 거예요, 전야. 그런데 어떻게 알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판단의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앞에 있는 접두사 쌍이 주고 있습니다. 쌍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결합하는 동사 어근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의미를 조금씩 역시 우리 말로 할 때는 그 미묘한 결을 인지하면서 잡아요. 그래서 쌍가티 할 때의 쌍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함께 하고 해서 그랬죠. 그래서 함께 가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이 알다 내지는 판단하다 앞에 쌍이 붙었을 때는 이걸 함께 아는 것, 함께 판단하는 것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해. 이때는 쌍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합치다로 잡습니다. 그래서 알기는 알되 어떻게 아는 거다? 무언가를 합쳐서 아는 것. 합치는 것에도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그런 의미를 잘 채굴하고 추출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걸 추출해갖고 또 설명을 한번 했었죠. 그것처럼 함께라는 말 속에 자연스럽게 얻었다. 합친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라는 말과 그렇게 서로 어긋나거나 충돌하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의 쌍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우리말로 한번 대응해 볼 때는 육상과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안다 또는 뭐다? 합쳐서 판단한다. 이런 어원이 기본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안해 드리면서 이 본격적으로 육상의 의미를 한번 추적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억상실증 환자의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육촉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뭐가 시작했습니까? 기억상실증 환자의 비유가 출발했죠. 그죠? 그리고 뭘 거쳤습니까? 육수 단계를 거쳤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비유로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한 이상 이 비유를 육촉, 육수, 육상, 더 나아가서 육사까지 이제 진행할 텐데 이 흐름 속에 이 비유를 사용할 때는 기억상실증의 다음과 같은 병리학적 정보가 필요합니다. 뭘 보고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느냐? 구술 생애사의 부재를 기억상실증이라고 합니다. 구술 생애사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입구자. 그리고 우리가 서술하다 할 때 숫자 있죠? 하고 생애라는 말 알죠? 구술 생애사.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나는 누구다라고 답하는 게 구술 생애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 입으로 자기의 삶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한 게 자기예요. 아주 재미있는 접근 방법입니다. Oral Life History라 그래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또는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수분을 딱 해버리면 뭐다? 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자기 생애의 역사입니다. 그럼 지 입으로 말할 수 있으려면 지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어야 된다, 안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책으로 적어놓은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경험을 했나 안 했나?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자기 경험이 사라져버려도 이미 자기는 사라진 거예요. 구술할 생애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따도 그런 이야기가 언급이 될지 모르지만 일종의 디멘시아, 구술 생애사가 점진적으로 상실되어 가는 과정이 뭐다? 디멘시아 치매인 거야.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면 나는 어릴 때 어디에서 몇 년도에 태어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부모 속에서 이러면서 자기의 뭡니까? 생애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쫙 이야기하죠. 그게 자기인 거야. 응? 그게 자기인 거야. 그런 의미에서 기억상실증은 뭐냐? 구술할 생애사가 완전히 파기되어 버린 거야. 완전한 기억상실증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속에 남아있는 기억거리가 있다 없다? 남한테 자기가 누군가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어떤 건덕지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가 조금 그런 어떤 병력적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다? 기억상실증은 구술 생애사의 완전한 부재를 뜻한다. 이렇게 더 이상 구술할 자기 생애의 히스토리 또는 자기 생애와 관련된 정보가 자기 속에, 그러니까 구술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지 자기입니다. 지 입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지 뭐다? 그게 진짜 지역사인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뭡니까? 구술할 자기 역사가 있다 없다? 그럼 그에게는 자기가 마치 뭐와 같다? 없어진 거나 똑같아 버리는 거야. 이런 완전한 구술 생애사의 부재 상태인 기억상실증. 그럼 이 기억상실증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의식이 깨어남과 동시에 예상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을 상정했습니까? 어쨌든 나는 인내하는 자기 존재성에 대한 막연하나마 자각이 있다 없다? 육수는 얼마나 이거하고 닮았는지 몰라요. 육수 자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수의 투 이그지스트라고 하는 이 동사어근 위드의 세 번째 뜻이 희한하게 잘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한 시간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기억상실증 환자가 자기 존재성에 대한 막연한 자각을 하고 난 뒤에는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구술생애사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그럼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느껴지고 있는 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면 누구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답해줄 정보가 완전히 부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 다음에는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된 폭발적 궁금증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술생애사의 완전한 부재로서의 기억상실증 끝에 누군가가 의식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는 첫 번째 찰나에 자기 존재성에 대한 막연한 자각을 일으킬 것이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다? 구술할 자기 생애사가 없음, 다시 말해서 구술할 정보의 부재를 통하여 내가 누군가에 대한 궁금증이 폭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했죠? 그런데 바로 그 찰나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술 생애사의 부재에서 구술 생애사의 빈곤 상태로 상태가 조금 바뀝니다. 초기 단계에 비유되고 있는 기억상실증 환자, 그 상태는 우리가 뭐다? 부재입니다. 부재. 구술할 생애의 정보가 완전히 부재한 상태. 그런데 자기 존재성에 대한 막연한 자각이라고 하는 깨어난 의식의 첫 찰나를 통과하자 말자 어떻다? 구술 생애사의 완전한 부재가 어떤 상태로 조금 변화를 일으킨다? 구술 생애사의 빈곤 상태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제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할 만한 정보가 조금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음을 뜻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가 누군지 모르죠? 그죠? 이름도 생각 안 나, 어디 살았는지도 생각 안 나, 여기 왜 왔는지도 생각 안 나. 구술할 만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를 쓰고 자기 정체성을 알고 싶은 욕구는 폭증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자기 존재성 파악을 위한 궁금증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앞서는 어떤 정보도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의 정보는 생겼어. 어떤 정보가 생겼다? 자기 존재성에 대한 막연한 자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는 이미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떻다? 지금 여기에 누워있는 자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런 정황에 대한 것도 일종의 정보다 정보가 아니다. 다시 구술할 수 있는 자기 생애사가 시작이 되는 거야. 빈곤하지만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이 사람은 지금부터 들어온 정보로 자기 존재성을 재구성하게 돼. 과거는 끝났어. 자기가 누워있던 병은 이미 정보 들어왔죠? 자기에게 누구냐고 물어봤던 의료진,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이미 수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말할 때 나온 목소리, 내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구나. 딱 들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발현되어지는 과거의 버릇에 입각한 기술이나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난다고. 응? 아직은 나라고 하는 걸 구성하기에 풍성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은 구술 생애사가 굉장히 풍성한 편입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요, 시끄러울 정도로 이야기에 수다를 떨어. 그렇게 수다를 떠는 건요, 아직까지 풍성한 자기 존재성을 구가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침묵이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거든 어떻습니까? 시시콜콜이 답변하는 스타일, 이제 권장할 만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럽에서 이 디멘샤를 연구한 가장 오래된 자료 중에 하나가 수녀 집단을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거기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표본으로서는 아주 순수하다는 거야. 외적인 요인이 섞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안에 들어왔으면 단절된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딱 입문한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를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없다. 그 하나 보면은 디멘시아에 걸리는 수녀가 있는가 하면은 걸리지 않는 수녀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그룹을 나누어 갖고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결과 중에 아주 재밌는 게 이 구술 생애사 문제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게요. 자기가 그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적으라 그래요. 입주할 때게, 입문할 때게. 그러면은요, 나는 5명의 가족 중에 셋째로 태어나고 하고 평범하게 적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식구들은 키는 어땠고 이런 특징을 가졌는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즐거웠고 하고 시시콜콜 적는 사람이 있대요. 시시콜콜이 적은 사람은 치매 안 걸린다는 거야. 근데 5명 있었다 와. 이런 사람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짐이 있는 거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정신건강의 척도 중에 하나는 구술 생애사의 풍성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남에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재미나고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물론 사실에 입각하여 그걸 재구성 잘해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정신과 의사가 딱 들으면요, 이 사람 건강하네, 치매 같은 거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하는 판단이 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이 심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대. 인터뷰 한 번씩 한번 해볼까요? 할 말 없어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걱정이 심히 되는 사람들이야.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이 구술 생애사가 완전히 부재된 육촉 상태에 비유되는 기억상실증은 곧바로 자기 존재성에 대한 막연한 자각으로서의 첫 번째 찰나를 통과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좀 빈곤할지언정 구술 생애사를 급격히 뭡니까?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확보된 구술 생애사의 정보들을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지. 몇 안 되는 정보지만 그것들을 합쳐서 나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야. 뭐 한다? 합쳐서 판단. 다 맞아 때렸습니다. 그럼 뭐 다르게 해석하려면 하라 이거예요. 뭐 저렇게 해석하는 선택지도 있다 없다? 있으면 한번 들어볼 만한 거지. 실제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의식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베이스로 깔고 그때 조금이나마 빈곤 하나마 형성되어진 구술 생애사의 정보를 급격히 뭐한다? 합쳐서 이제는 이런 게 나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바로 확보해 들어갑니다. 합친다. 뭘 합친다? 이제 막 생성되게 된 구술 생애사의 정보. 병원이랄지 의료진이랄지 만났던 그 몇 분 안 되고 몇 시간 안 되는 찰나 속에서 터득되어진 이런저런 정보. 그런 정보들을 뭐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뭐다? 그 상황에서 그런 지점에서 성취되어지는 정보에 하찮은 것 내지는 의미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 모두를 뭐 하게 된다? 끌어모은다, 안 모은다? 그 모두를 합쳐갖고 이제 이런 것이 뭐다? 나구나라고 뭐 하게 된다? 판단하게 돼. 쌍자나티. 합쳐서 판단한다. 이 지점이 성립되는데 육상이 똑같은 거야. 응? 육상이 똑같은 거야. 육촉이라는 충돌, 그걸 일종의 기억의 상실로 보자면 의식이 들어오는 첫 찰나에 어쨌든 나는 존재하네 하는 이런 막연 하나만 자각의 포인트가 뭐다? 육수라 그랬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그 육수를 통과하면서 행자나 또는 의식하는 유정 또는 그 유정의 의식은 그 육수 단계를 통과하면서부터 몇 안 되지만은 확보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똑같이 뭘 한다? 합쳐서 자아라고 판단하는 포인트로 넘어가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육상이라고 부르면 훌륭해져요. 그럼 그 순간에 어떤 정보가 확보되어진 게 있다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느냐? 할 줄 모르지만 나름의 정보들이 그 순간에 확보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육상 이야기입니다. 육상 단계 들어가면 첫 번째,
육수 그 자체의 정보가 있어. 맞죠? 육수 그 자체의 정보가 뭡니까? 여기 적어놨네. 자기 존재성에 대한 막연한 자각이 있었죠.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자각되어지는 자기가 물리칠래야 물리칠 수 없는 기체 내지는 베이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정보가 자기 속에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겠어요. 그죠? 그게 있다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육수를 구성하는 인자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육수를 구성하는, 잘 들어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18개를 이야기할 때부터 이 모든 이야기는 18개에 이미 들어가는 순간부터 삼매 속의 일이라 그랬죠. 18개도 삼매 속의 일, 거기서 18개 아닌 것으로 선택하여 성립되어지는 육촉도 삼매 속의 일, 그 육촉 다음에 벌어지는 육수도 결국에는 뭐다? 삼매 속의 일. 그걸 전제로 벌어지는 육상도 뭐다? 삼매 속의 일. 그걸 전제로 하여 오늘 이야기의 귀결이 될 육사도 결국에는 뭐다? 삼매 속의 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전제를 해야 되는데, 행자가 실제 삼매 속에 들어서 이와 같은 흐름,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나가면은 뭐다? 요게 등장합니다. 육수 그 자체의 정보뿐만 아니라, 육수 그 자체의 정보는 뭡니까? 자기 존재의 자각이죠. 그 자각에 그치지 않고 그런 자각되어지는 육수를 뭐하는? 구성하는 인자들에 대한 평가가 정보의 내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적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세 번째, 그 주변 상황에 대한 경험. 요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육수 그 자체의 정보니 그걸 구성하는 인자가 구체적으로 무엇니 그 주변 상황은 또 어땠길래 저런 말을 하느냐 이걸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구술생애사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만은 육수를 지나는 시점부터 급격히 뭡니까? 자기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정보가 빈곤 하나만 마련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억상실증이 딱 걸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막연 하나만 내가 있다라고 하는 자각밖에 성립될 게 없습니다만 그 자각 자체가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하나의 정보가 된다 안 된다? 정보가 되면서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어떻습니까? 육촉의 충돌 이후에 자기 존재성의 자각인 육수를 거쳐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말하자면 재료 내지는 자료들이 작지만 확보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작지만 확보되어진 자료를 조금 그 지점 속에서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서 표현한 게 뭐다? 육수 그 자체의 정보, 육수를 구성하는 인자들에 대한 평가. 야, 육수를 구성하는 인자들에 대한 평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지점 가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저 지점에 여러분들도 동그라미를 막 쳐놔야 돼, 안 쳐놔야 돼? 그죠? 그거 다 필요합니다, 나중 가면. 그리고 그 주변 상황에 대한 경험까지도 필요합니다. 이게 정보 양은 얼마 안 돼. 그러기에 오히려 이 지점에 있는 행자에게는 저 얼마 안 되는 정보가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소중해. 그래서 이 정보들을 모두 뭐한다? 합쳐서 뭐라고 판단한다? 나라고 판단해버려. 이 단계를 뭐라고 부른다? 육상하고 한번 불러보자. 뭐 하나의 스토리라고 생각해도 되고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육촉을 충돌이라고 잡고 그 충돌이 윤회 속에서 어떤 모종의 순간에 벌어짐으로써 우리 기억 자체를 전폭적으로 파괴해버렸을 걸 상정해봐라 이거야. 어차피 재생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재생했어. 근데 기억이 없어. 그럼 뭐부터 시작하겠어요?
어쨌든 나는 인내하는 순수하고 막연한 자각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각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자각된 내가 누구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 궁금증을 채워주듯이 빈곤 하나만 몇 가지 정보가 있다 없다? 그 정보를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합쳐서 이제는 이걸 나라고 한다라고 판단 안 하겠느냐라는 거야. 이 이야기, 이 스토리, 이 흐름,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잘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그리고 6사 단계를 딱 거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즐거움 또는 괴로움 또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느낌과의 조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지점이 온다. 그래갖고 즐거움을 보게 되면 뭐합니까? 가래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 그게 뭐가 된다? 유괴로 넘어가고 그 유괴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뭐다? 큰 문제들이 벌어지니까 일단 유괴는 다스려야 된다, 안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 이야기가 육육경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스토리일 줄 모르는 육수 단계, 육상 단계, 육사 단계 이야기 소중할 뿐만 아니라 그걸 달리 이해하지 마시고 제발 그나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육상할 때 상이라고 하는 게 번뇌의 대명사가 됩니다. 나중에는. 응?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야상 할 때 상이 그게 번뇌의 대명사, 미세번뇌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지는 가장 근원이 뭐고 발음이 어디냐? 육수를 연하여 육상이 있다라고 할 때 저 육상이 갖고 있는 정체 때문에. 육상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정체를 갖고 있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기존에 그 풍성했던 구술 생애사의 정보는 촉 때문에 다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몇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걸 합쳐가지고 뭡니까? 나라고 판단하는 지점 아닙니까? 치명적인 두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 느껴집니까? 첫째가 뭐겠어요? 전체성에 대한 망각과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생 오기 전에도 자기의 스토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생 오기 전에도 지 스토리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세세생생의 히스토리가 뭐다? 나야, 나.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전체성에 대해서는 충돌을 통하여 망각해버리고 이제 갓 입수되어지는 몇 안 되는 정보, 육수 그 자체에 대한 막연한 자각으로서의 정보, 그 육수를 구성하는 인자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주변 상황에 대한 몇 안 되는 정보를 모아갖고 이건 자기의 세세생생이라는 히스토리에 비교해 보면 뭡니까? 한 톨도 안 되는 정보야. 그 정보를 가지고 뭐라고 판단한다? 나라고 판단하잖아. 내가 그렇게 몇 것 아닌 존재였어? 그건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가지고 그걸 전체로 보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지점이 떨어져 버려요. 번뇌의 바탕에는 다 뭐가 깔려있다? 전체성에 대한 망각과 부분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게 적용이 돼. 이게 뭐예요?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에 잡히는 거야. 책에 대한 상에 걸린 거야. 전체성을 망각해버리고 이 부분이 마치 전체인 양 일반화의 뭐를 버리고 있다? 오류를 버리고 있는 거야. 이게 왜 책이야? 이 책을 구성하는 종이 이기 전에 뭐였어요? 나무였잖아. 이 책 속에 들어있는 인쇄, 그 검은 색깔, 인쇄용 기름, 그건 원래 삼엽충이라고 하는 생명이었잖아. 그리고 삼엽충이기 전에, 나무이기 전에 뭐였어요? 지구의 형성이 있었고, 지구의 형성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태양의 형성이 있었고, 태양의 형성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은하계의 형성이 있었고, 우리 은하계의 형성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 우주의 태동이 있었잖아. 이 책 하나 속에 우주의 태동을 볼 줄 알아야지. 보여요? 그런 전체성은 몽졸이 망각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몇 안 되는 빈곤한 자료를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서 이게 다다라고 보는 거야. 그거 책 아닙니까? 그러는 거야. 그걸 책에 대한 상이라 그래. 여러분, 내가 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 구술생애사 그랬지만 구술생애사가 이미 전체성에 대한 망각과 일반화의 오류의 대명사입니다. 내가 요 한 생뿐이었어? 아니잖아요. 저걸 통하여 상실되었다는 이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이미 세세생생 나 자신을 구술할 수 있는 히스토리, 세세생생의 히스토리는 모두 망각해버리고 꼴랑 이 생에 요거 하나 가지고 이게 납니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 아니야. 이게 뭡니까? 번뇌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그래서요, 초기 불교에서도 상을 아주 문제 삼습니다. 촉도 문제고 수도 문제고 뒤에 사도 문제고 행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 번뇌를 이야기할 때 불교 교리 속에서 하나를 뽑아라면 부처님 뭘 뽑는다? 상 뽑습니다. 상 뽑습니다. 이게 대승불교에 올라가면 뭐다? 상을 번뇌의 대표로 잡고 그냥 상을 다스리는 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라고 치고 노는 게 무슨 경이다? 금강경? 수보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셨다? 상을 다스려라. 그게 네 마음 다스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이 뭐간데? 전체는 망각해버리고 부분을 전체로 일반화 오류를 시켜버리는 우리의 성향 내지는 경향성을 뭐라 그런다? 상 그러는 거야. 그 상의 기원이 어디다? 바로 이 지점이야. 이 지점, 이 지점. 기억이 상실되면서 구술생애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막연하지만 나는 그래도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자각은 분명해. 이 지점을 쑥 그래. 그 참 정보라고도 할 것 없는 정보지만 그 정보를 이제 부여잡고 그 정보 주변의 몇몇 안 되는 정보를 부여잡고 그나마 그걸 뭐 한다? 합쳐가지고 뭐로 판단한다? 나로 판단하는 이 지점이 뭐다? 육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들어가 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되어지는 불교 교리의 출발점이 육상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닙니다. 상수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근, 육경을 연하여 육식이 생하고 삼사가 함께 가니 그것이 육촉이며 육촉을 연하여 육수가 있고 육수를 연하여 육상이 있나니라 할 때 그 육상이 뭐다? 앞으로 불교 교리를 장악하게 되는 번뇌의 대명사이 뭐다? 상이라고 하는 말의 기원이 되고 시원이 되는 거예요. 뚜렷이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가? 교리의 프로세스 흐름에 입각하면 뭐다? 기억상실증을 중심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지만 이걸 번뇌로 결국 불교는 수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수행의 대척점에 있는 게 뭡니까? 번뇌 아닙니까? 그 번뇌를 다스리는 게 수행 아니겠어요? 그럼 그 번뇌의 정체를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최초의 정보가 뭐다? 이 육상이야. 이 육상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정보들의 양은 한 톨에 불과하고 세세생생 우리가 기억하여 구술할 수만 있다면 그 세세생생의 정보는 무한대에 가까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나와 관련된 무한대의 정보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의 전체성은 싹 망각해버리고 이 한 톨밖에 안 되는 정보 그걸 합쳐갖고 나라고 판단하는 이 지점 요거 딱 따갖고 앞으로 뭐다? 그럼 우리가 다스려야 될 번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는 게 나중에 불교 수행론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간 이야기해 온 게 만만치 않다는 게 느껴지죠? 육식하더라도 육식이 그냥 인식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무상법문의 제1위제적인 소식이 식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질적으로 변화한 전후법이 완전히 별물이라고 인식할 줄 아는 지점이 식이다.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러면 바뀐 놈은 생했고 그 전에 놈은 멸했을 거 아니야. 하나는 생겼고 하나는 없어질 것 아니야. 그런데 연고성이라고 하는 자료가 확보된다 안 된다? 그 연고성이라는 자료가 확보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둘은 같이 있어야 된다 안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를 추적하는 순간 아, 생이라고 그냥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고 멸이라고 그냥 팍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위에 미치고 밑에 갇히는 거구나. 졸지에 다투, 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성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근데 현실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떡하자? 삼매 속에 들어가서 보자 그랬다.
그 삼매 속의 개를 앞에 두고 마음이라는 주제를 연구했잖아. 선택의 능력. 그래서 아무리 개라고 하더라도 개를 개 아닌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지점이 뭐다? 촉이다 하고 들어갔던 거야. 그 촉은 비유하자면 뭐에 해당한다 오늘? 이전에는 뱀과 새끼줄의 비유 속에서 촉을 설명했습니다만 오늘은 뭐다? 기억상실증이야. 기억이 펑 깨어지면서 구술할 수 있는 자기 세세생생의 히스토리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끝이냐? 이렇게 깨어있잖아요. 이 깨어있으면 시작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 시작이 뭡니까? 의식이 돌아오는 첫 찰나겠지. 초념이겠지. 그 초념의 내용이 뭐겠느냐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육수다. 어쨌든 자기는 존재한다에 대한 막연 하나마 자각은 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각이 졸지에 뭐로 바뀐다? 빈곤하지만 다시 구수할 생애사의 정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주변으로 한 몇 안 되는 정보를 뭐 한다? 합치고 모아서 뭐라고? 나요, 자아요, 자기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걸 아상 그런다 나중에 가면은. 어? 이걸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상이야. 요 조그마한 걸 나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전체성을 망각한 채. 기껏 몇 년째입니까 지금? 나만 하더라도 이제 58년째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나이로 59수 걸려갖고 지금 조심하고 살아요. 어? 59년이라는 세월이 나의 세세생생의 히스토리의 역사에 비하면 이건 뭡니까? 찰나도 안 돼. 그 59년의 역사를 두고 잘 살았니? 뭐 살았니? 이래 살았어야 되겠니? 그거 우스운 소리인 겁니다. 살아온 세세생생, 살아갈 세세생생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육상의 뜻 되게 알겠죠? 요 정도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살펴봐라는 뜻에서 두 가지 문제의식을 좀 더 제안해 드리고 갑니다. 하나는 뭐냐? 육상은 육촉에서 나온 거라고 해야 되느냐, 육수에서 나온 거라고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 목자경에서는 육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육수에서 나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육상이 어디서 나왔다? 육수에서 나왔다. 이걸 가장 기본적인 코스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둘째 두개경에 보면 부딪힌 자가 생각한다라고 나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라울라경에서도 뭡니까? 부딪힘으로부터 느낌에 속한 것, 생각에 속한 것, 결합에 속한 것, 식별에 속한 것 하면서 생각에 속한 것의 기운을 어디에 잡는다? 부딪힘으로 잡아. 둘째 두개경 해당되는데 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266페이지. 셋째 단락. 비구더라. 뭐라고 해놨습니까? 부딪힌 자가 느끼고 부딪힌 자가 생각하고 부딪힌 자가 의도한다 되어 있죠? 실제 이 문장은 내가 여러분들께 고백하는데 부딪힌 자가 느끼고 다음이 부딪힌 자가 의도하고가 먼저 나오고 부딪힌 자가 생각하고가 뒤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느낌, 생각, 의도의 순서가 아니고 느낌, 의도, 생각의 순서야. 근데 내가 이렇게 바꿔놨어. 야, 이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야. 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 문제를 따진 논문이에요. 왜 육수, 육상, 육사의 순서가 이런 경우에는 육수, 육사, 육상으로 순서가 역전되어 있는가? 이 부파 불교 사상이 왜곡시킨 부분임을 증명하는 게 내 박사학위 논문이고 통과됐습니다. 그 말은 그게 맞다라는 소리. 그래서 나는 그런 연구 끝에 이걸 순서를 바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바로 잡으려고 박사학위 논문 하나가 나온 거예요. 어디를 봐도 느낌 다음에 생각이 나오지 느낌 다음에 의도가 나오는 일 없습니다. 이 경우만 느낌 다음에 의도가 나오고 생각이 나오는 거야. 이건 잘못된 부분. 그래서 이걸 바로 잡은 겁니다. 바로 잡은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생각이 되었던 의도가 되었던 느낌이 되었던 그 기원을 뭐로 잡고 있습니까?
부딪힌 자가 느끼고 부딪힌 자가 생각한다고 돼 있지. 부딪힌 자가 느끼고 느낀 자가 생각한다고 안 돼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딪힌 자가 느끼고 느낀 자가 생각한다 이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부딪힌 자가 느끼고 부딪힌 자가 생각한다고 돼 있잖아. 그럼 육상의 입장에서는 느낀 자가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부딪힌 자가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느낀 자가 생각하는 거지. 육수 다음에 육상이 나오니까. 그런데 둘째 두 개의 입장에서는 부딪힌 자가 뭐 하는 거다? 생각하는 거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왜 이래 됐는가를 알아야 돼. 이것까지는 고급 수준이 되어서 오늘 이야기한다 안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육상을 항상 뭐라고 이야기한다? 색의 생각, 소리의 생각, 맛의 생각, 냄새의 생각, 촉감의 생각, 법의 생각. 색성, 향미, 촉법의 외입처 계열로 뭐다? 생각을 설명을 하는데 내입처 계열의 생각은 그러면 없을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그래서 육상 부분을 우리가 마스터하려면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이런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서 어떻다? 방금 이야기했던 육상의 기원은 수라고 봐야 되느냐 촉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 문제를 사실은 규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육상의 내용이 외입처 계열뿐인가 내입처 계열은 없는가 이 문제도 아울러 따져야 된다 안 따져야 된다? 따져야 됩니다. 그런 어떤 문제의식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왠 줄 아시죠? 문제가 있는 줄은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육상 다음에. 육상은 이것으로 문 닫습니다. 육상 다음에 육사가. 우리는 육사라고 하는 주제를 딱 받았을 때도 기본적으로 어원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사 하는 말은 어원이 쌍체탄합니다. 일관성을 위하여 안수바라 발음을 쓰죠. 한번 따라해봐요. 쌍체타나. 인도말에 C 발음은 K 발음을 내지 않고 치읓 발음을 냅니다. 쌍체타나. 그럼 체타나가 뭐냐면 의도하다입니다. 그리고 쌍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합쳐서 그랬죠. 합쳐서 의도함. 이게 이제 이런 뜻으로 기본적인 어원을 일단 잡고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때도 우리는 똑같이 기억상실증 환자의 비율을 동원을 해도 좋습니다. 기억상실증 환자가 육상 차원에서 빈곤 하나만 구술할 만한 생애의 정보 조금 모여진 걸 가지고 그걸 뭐 했다? 합쳐서 자기라고 판단했죠. 그럼 판단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지키려고 애쓸까요? 안 쓸까요? 그 몇 안 되는 빈곤한 정보들이 남아 합쳐서 나가 유지되도록 뭐다? 애쓰는 단계가 그 뒤에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면 된다? 육사 이렇게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냥 몇 안 되는 정보나마 합쳐갖고 나다라고 판단만 하는 상태에서 절대 안 끝입니다. 지가 압니다. 언제 이것도 흩어질 줄 모르는데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라도 부여잡고 나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이 유지되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결사적으로 애를 쓰게 돼. 우리의 심리는 그렇게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술생애사가 점진적으로 상실되어지는 그런 질병에 들어가면요. 기억 하나를 부여잡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 줄 압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뭐 했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그 질감이 자아를 구성하거든. 나의 살아있음이 그 질감 속에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7시부터 9시 반까지 동산에 가서 이런 공부를 들었다는 게 저 새소리를 내면서 깽깽 지르는 소리가 귀에 선명하면서 막 현장감 있게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그 지점, 그 질감이 여러분들의 살아있음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근데 여러분들 작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3호선 열차만 타도 1시간 전에 했던 강의가 하얗게 지워지고 이 처참한 경험들 있으실 거야.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부여잡아 보려고 뭐 한다? 그래, 그 지점이 뭐다? 쌍채탄하다. 육사까지 기억상실증 환자의 비율을 드니까 그냥 가는 거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5분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5분 늦게 왔기 때문에 더 써야 됩니다. 애쓴다 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실제 행동한답니다. 빈곤 하나만 그 정보를 합쳐갖고 나로 유지되도록 실제 행동을 일으키는 지점이 뒤따라올 걸 예상할 수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합쳐서 행동하는 것. 합신다는 말은 쌍 그랬죠? 그죠? 행동하는 걸 보고 스카라라 그럽니다. 쌍스카라. 그걸 행이라고 불러. 색수상행식할 때 행. 그러니까 오온수의 행온이 육사로 자주 설명되는 거 봤죠? 왜? 합치려고 애쓰는 단계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합치려는 행동이 뒤따라 나오니까. 그러니까 행이라는 말 속에는 합치려는 의도, 다시 말해서 애씀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설에 가면 뭐다? 색수상, 살을 그치지 않고 바로 행으로 가는 거야. 왜? 행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다? 합치려는 행위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다? 절실하게 어쨌든 이 정보를 부여잡고 나를 구성하려고 애쓰는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뭐와 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쓰인다. 쌍체타나, 사와, 쌍스카라, 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쓰인다, 안 쓰인다? 붙어 쓰이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같이 이렇게 육수, 육상, 그리고 육사에 이르는 이 코스의 설명을 이렇게 듣고 나면 앞으로 수온 설명, 상온 설명, 행온 설명은 이미 여러분 구분능선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세곤과 시곤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면 오온에 대한 지혜를 내 걸로 만드는데 어떻다?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연기를 아는데 토대가 되고 그게 뭐가 됩니까? 반야, 법화, 하음, 정토를 아는데 크게 기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육촉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일단 뭐까지 공부했다? 육수, 육상, 육사 이 세트와 더불어서 이 세트를 함께 모은 것을 궁극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또한 육수라고 표현한다. 그걸 한때 모은 육수가 왜 즐거움, 괴로움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인가 여러분들 알겠죠? 왜? 실제 여러분들 애쓰다 보면 애쓰는 대로 잘 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 뭐가 느껴집니까? 오케이, 즐거움. 그런데 자기 애쓰는 거와는 반대 방향으로 상황이 올 때도 있겠죠? 뭐가 느껴집니까? 괴로움. 또 중간지대도 있겠죠? 그게 뭡니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뭘 바라게 될까요? 즐거운 경우만 바라게 될까요? 안 바라게 될까요? 그 지점을 뭐라 그런다? 유괴하고 넘겨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세음보살.